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원래 더 일찍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피부가 아파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준비했지만 그래도 알차게 준비한 오늘의 신상 소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에스쁘아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피부에 얇고 완벽하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화사하고 매끈한 실키 벨벳 스킨을 연출해주는 저점도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으로 쉽고 빠른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완성해주는 혁신적인 파운데이션인데요. 본 적 없는 플루이딕 디자인은 정말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최적의 그립감을 고려해 설계된 유려한 플루이딕 디자인으로 파운데이션은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쉽고 자유롭게 테이크아웃 프리를 지향한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과감한 점자 적용 부분 또한 인상 깊은 디자인 요소입니다. 사용 전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고요. 뚜껑을 돌려 열면 이렇게 좁은 입구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하였듯 저점도 플루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묽은 파운데이션과는 다르게 주룩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벨벳 플루이드는 표면 장력이 낮은 고함량의 휘발성 오일 조합과 수분감 있는 유화제에 의해 이러한 저점도 제형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이렇게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곡선 형태의 케이스로 만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물 같은 느낌의 제형이고 흔들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곡선 디자인을 넣어서 평평한 곳에 놓았을 때 오뚜기처럼 자연스레 흔들거리며 내용물이 섞이는 최적의 사용성을 고려했다고 해요. 발림은 신기하게도 도포하는 순간 스파츌러를 쓴 듯 얇게 도포되고 저항감 없이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빠르게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밀착되며 바를 수 있는 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도 쉽고 빠르게 적용하기가 좋았는데요. 보통 요즘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은 대부분 스파츌러를 이용하여 얇게 펴바르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긴 한데 이러한 스킬 없이도 쉽게 마치 도구를 사용한 듯 바를 수 있는 점이 큰 베네핏 같더라고요. 쉐이드는 에스쁘아의 기존 쉐이드와 비슷하게 바닐라, 아이보리, 페탈, 베이지 등 총 4가지 쉐이드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존 쉐이드들에 비해 화사한 느낌으로 출시된 것 같은데 에스쁘아답게 톤들이 맑은 느낌이더라고요. 기존 비벨벳 파운데이션과 동일 호수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비벨벳 플루이드 쪽이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었고요. 비벨벳 쿠션 뉴클리스와의 비교에서도 비벨벳 플루이드 쪽이 좀 더 화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비벨벳의 아이보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비벨벳 플루이드의 아이보리가 약간 밝을 수 있어요. 지금껏 그래도 꽤 다양한 파운데이션들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제형의 파운데이션은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만나서 사용해봤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가볍고 매끈하게 발리는데 건조감은 딱히 없는 느낌이고 이게 또 커버력은 잘 챙겨 나왔는데 얼굴에 발라도 이대로 나오나 싶은 느낌이었거든요. 얼굴에 바르면 어떨까 싶은 궁금증에 시험 모델 지원 받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길래 냅다 손 들고 화장 지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 받아봤습니다. 시연 당시 베이스를 지워내고 기억이 약간 가물한데 미스트 바르고 크림 하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비벨벳 플루이드 발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손으로 발라주셨고 다 바른 뒤 에스쁘아 틴트로 블러셔 얹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커버를 정말 잘 챙겨주는 제품이었고요. 무엇보다 크림, 선크림 다 발랐는데도 무겁지 않은 점, 불편함 없는 유연한 느낌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어요. 바로 집에 가서 대본 짜고 컨텐츠 생산해야겠다 싶었는데 광고도 많았고요. 애기 소풍도 여러 번 있었고 나름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급하게 대본 짜서 촬영하고 있네요. 말이 길었고요. 일단 얼굴 발색 먼저 보고 사용 툴에 따른 피부 표현도 보여드릴게요. 바닐라 13호 20호에 추천한다는 호수로 아주 약간의 핑키시함이 느껴지는 아주 화사한 호수예요. 이번 비벨벳 플루이드는 좀 더 화사하게 나온 것 같아서 13호와 같이 밝은 피부톤에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너무 얇게 발라서 잘 보이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이보리 21호에 추천하는 호수인 아이보리는 뉴트럴에 가까운 톤으로 기존 비벨벳 라인의 아이보리보다 좀 더 화사해 보였는데요. 평소 19호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께 어울릴 만큼 많이 화사하다고 느꼈던 호수로 19호에서 20호 정도 피부에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조금 얇게 발라서 잘 보이려나? 페탈 22호에 추천하는 페탈은 기존 비벨벳 라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의 핑키시함이 느껴지면서 화사한 느낌도 있는 호수인데요. 평소 아이보리를 사용하던 제 피부에 묘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평소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잘 맞으실 것 같더라고요. 베이지 23호에 추천하는 베이지는 기존 비벨벳 베이지에 비해 좀 더 화사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22호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페탈에 비해 약간 노란 느낌이 있는 쉐이드로 화사함보다는 안정감 있는 피부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영상 스타일대로라면 하나씩 얼굴에 발라서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피부 상태가 엉망인지라 비벨벳 플루이드와 쿠션 파운데이션의 톤 비교는 팔로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비벨벳 라인을 비교해보자면 파운데이션 쪽이 가장 채도가 느껴지는 쉐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비벨벳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착 감기듯 발리면서 선명히 발색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에 반해 쿠션은 조금 보송한 느낌으로 피부에 살짝 얹어지면서 파우더를 살짝 얹은 듯한 포실한 피니쉬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쿠션은 파운데이션에 비해 채도가 약간 떨어졌지만 조금 더 파우더 처리한 듯한 느낌으로 포실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화사해 보였고요. 플루이드의 경우에는 가장 화사한 느낌으로 채도도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흰기가 많이 감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의 매끈하고 착 감기는 느낌과 쿠션의 포실하고 파우더 처리한 듯한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강하지만 피부에 착 감기면서도 포실한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서 매끈하고 시키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베이스였습니다. 평소 파운데이션이 잘 맞으셨다면 아마 이번 플루이드는 많이 화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딘지 모를 얇은 포실함을 느끼면서 들뜨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쿠션이 잘 맞으셨다면 좀 더 착 감기는 느낌이네 싶은 느낌도 있으실 건데요. 이미 화사해진 느낌의 쿠션으로 만족하셨다면 플루이드는 조금 더 화사해서 평소 화사한 피부톤을 선호하신다면 만족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화사함이 부담스러운 분이시라면 평소 사용하시는 톤보다 어둡게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바르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도구와 함께 매칭하여 비벨벳 플루이드를 사용해봤습니다. 가장 잘 어울린다는 손, 그리고 스파츌라와 에스쁘아 스펀지, 자주 사용하는 쿠션 퍼프, 스펀지 단독, 파운데이션 브러쉬 등 총 5가지입니다. 가장 추천한다는 손, 앰플이나 에센스를 바르듯 얼굴에 톡톡 몇 방울 떨어뜨린 후 손으로 그냥 슥슥 펴준 뒤 두드리며 마무리. 이렇게 발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해봤고요. 아무래도 손에 묻는 게 불편한 점이라면 불편하겠지만 물티슈로 간단하게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다른 툴 없이도 손끝으로 쓱싹 톡톡 해주면 바로 베이스가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툴 구매 비용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파츌라와 스펀지 조합은 정말 유명한 조합이라 꼭 써보고 싶었는데요.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도 하더라고요. 스파츌라로 펴바르면 정말 얇게 발리면서도 스펀지로 두드려 밀착시켜주기 때문에 확실히 밀착감도 올라가지만 확실한 커버와 완벽한 베이스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룩을 연출할 때 잘 어울리는 도구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매끈하면서도 예쁜 피부결을 표현해주는 툴로 딱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도구 조합입니다. 쿠션 퍼프를 사용할 땐 사용하던 쿠션의 보호캡에 덜어 사용하면 편했는데요. 퍼프의 끝부분에만 살짝 묻혀준 뒤에 얼굴에 펴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퍼프에 비벨벳 플루이드를 묻혀준 뒤에 보호캡에서 양 조절을 해주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마치 팔레트와 같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쿠션의 보호캡은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발랐을 땐 비벨벳 쿠션을 바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포실포실하게 바르기가 좋았고요.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던 쿠션 퍼프다 보니까 쿠션과 동일한 사용법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얇고 좁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 적용이 좀 더 편했고요. 쓰기가 편하고 빠르게 적용하기 좋았던 툴입니다. 커버력도 어느 정도 더 챙겨주는 느낌이 있지만 손이나 스파츌라에 비해 약간 더 도톰한 느낌이 드는 피니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스펀지만 사용할 땐 얼굴에 플루이드를 몇 방울 직접 덜어준 뒤 전체적으로 펴발라주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얼굴에 톡톡 덜어 스펀지의 각진 부분으로 쓱 펼쳐주고 두드리며 발라주었는데요. 이렇게 각진 형태의 스펀지로 바를 경우 마치 스파츌라로 베이스를 펴주듯 발라주면 좀 더 균일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매끈하면서도 광을 잘 유지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커버를 좀 더 챙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쿠션 퍼프보다 얇게 발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도자기 같은 피부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도구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평소 사용하던 브러쉬를 사용했고요. 브러쉬 끝부분에만 묻혀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바르도록 노력했습니다. 얇게 발리며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아무래도 브러쉬의 상태나 브러쉬 스킬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다를 것 같더라고요. 내추럴한 피부 표현은 좋지만 잘 다듬어주지 않을 경우 결자국이 생길 수 있고요. 따라서 스펀지 등의 추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브러쉬를 자주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 도구이지만 브러쉬가 어색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는 않는 도구입니다. 5가지 방법으로 바르고 나니 피부 표현 자체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요. 얇게 발리는 도구와 커버력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도구로 나뉘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스파츌라, 스펀지 조합과 브러쉬는 얇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표현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쿠션 퍼프와 스펀지는 확실하면서도 매끈하게 커버력을 챙겨주는 느낌이 있어서 내추럴한 느낌으로는 스파츌라와 브러쉬, 도자기 같은 느낌으로는 쿠션 퍼프와 스펀지를 추천합니다. 손의 경우 그 중간쯤의 피부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끈하면서도 커버까지 챙기는 느낌도 있어서 소개해드린 도구들이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써보고 느낀,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은 기초 제품의 성격도 살짝 말씀드리자면 비벨벳 플루이드 자체가 엄청 건조한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유분감이 많은 제품도 아닌 것 같아서 다양한 피부에 추천을 드리지만 건성 타입 피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토너 후 수분감을 잘 챙겨주는 크림과 적당한 유분감이 있는 선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복합성 피부의 경우 토너 후 수분 앰플을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 건조감이 있는 부분만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수분 선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 피부의 경우 토너 후 수분 에센스, 수분 앰플 순으로 천천히 기초를 흡수시켜준 뒤에 수분감이 있으면서 피부결 정돈을 함께 해주는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선 제품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천드리는 것 뿐이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까운 예로 얼마 전까진 앰플로 마무리하고 발라도 괜찮았는데 최근 건조한 날씨
메쉬 때문인지 피부 건조감이 극에 달해서 이전과 같이 사용하면 건조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비벨벳 플루이드 사용 시 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았는데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 기초를 달리하며 사용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 시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벨벳 플루이드 양 조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비벨벳 플루이드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피부톤을 잡아주면서도 잡티를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힘드실 거예요. 얼굴을 넓은 부위로 나누어 한 부위당 2방울 정도 덜어서 펴발라주면 되는데요. 저는 한 부위당 한 방울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대충 툭툭 치면서 마무리해도 좋았지만 좀 더 밀착감 있고 균일한 베이스를 원하신다면 스펀지로 마무리하시는 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 목적으로 만들어진 에스쁘아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대충 발라도 공들인 느낌의 베이스를 느끼실 수 있으며 별다른 스킬 없이도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입문자 분들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긋타 할 필요 없는 스킬이 필요 없는 파운데이션이지만 아무래도 입문용으로 구매하시거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게 어려웠던 분들은 여전히 파운데이션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사용만으로 이 제품은 나랑 맞지 않다는 실망보다는 여러 번 시도해 보시면서 내 피부에 어울리는 제품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비벨벳 플루이드가 모쪼록 많은 분들께 쉬운 파운데이션으로 다가가길 바라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안내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오랜만에 돌아온 구독자 이벤트. 먼저 지원해주신 에스쁘아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총 10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며 느꼈던 어려운 점 또는 내가 파운데이션에 바라는 점 등을 짤막히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씩 읽어본 뒤에 꼼꼼한 검토를 통해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에서는 21호, 23호만 선택할 수 있어요. 21호 5분, 23호 5분을 선정하여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이벤트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안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하나만 소개하고 갈게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3일간 온라인에서만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를 최저가 29,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며 랩탑 파우치를 증정해드린다고 해요. 이거 조금 이쁘니까 빨리빨리 겟하시고요.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11월 한 달간은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으로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를 20% 할인된 29,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부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또 만나요. 안녕.